붙더남, 네이버나 블라인드에서 정말 치열하게 갑론을박하고 있는 게 헬리오시티 vs 둔촌주공 포레온인데 붙더남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야말로 왕자의 게임이죠. 하지만 저는 안녕하세요,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나피디입니다. 오늘 주제는 뭔가요? 내 친구 영철이가 이번 또 투자를 한번 하고 싶다고 하는데 네. 영철이의 고민을 한번 가져와 봤어. 영철이가 이제 현금이 한 10억 전후로 조금 있는데 부자인데? 부자지 그럼. 아니 실존 인물이에요? 가닥이 이불이지. 오케이. 자르고 이런 거 자르고. 예. 네, 현금 10억 있는데 그분의 고민이 이제 헬리오시티를 매수를 할까 아니면 둔촌주공 포레온을 매수를 할까 고민을 하더라고. 아 이거 약간 그 부동산 커뮤니티에서는 굉장히 치열한 논쟁이 있는 주제 아닌가? 맞아. 블라인드나 이런 것들 많이 더 논란이 되더라고. 아 이거 근데 저희 후폭풍 감당할 수 있나요? 이게 헬리오시티에 사는 사람만 해도 4만 명이 넘을 텐데 지금 결론이 어떻게 나느냐에 따라서 저희 그 채널의 존폐가 지금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얼굴을 가리고 하잖아. 돌 맞을까봐. 아 그쵸 진짜 돌 맞을 수 있는 주제로 오늘 붙더남이 과감하게 사랑해요 헬리오, 사랑해요 포레온. 먼저 한번 단지 한번 보고 갈게. 대한민국의 아파트 단지 순위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 그래서 현재 대한민국 원탑 헬리오시티예요. 진짜 그냥 부동의 원탑이네요. 부동의 원탑 맞습니다. 근데 이 부동의 원탑이 곧 깨져요. 둔촌주공 올림픽파크 포레온. 거기가 몇 세대예요? 이제 12,000세대로 헬리오시티를 뛰어넘는 진짜 부동의 1위가 되죠. 야 좋은 데가 세대수도 많네. 이제부터 이제 순위가 바뀐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레온이 어느 정도의 규모인지 한번 가늠을 한번 해볼게요. 이 시가총액이랑 한번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월 부동산도 시가총액이라는 개념이 진짜 있어요? 아니면은 정말로 존재하는 개념입니다. 아 주식에서만 쓰는 게 아니라 부동산도 시가총액이 중요하다. 중요하고 이게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지 일반인들은 이제 가늠이 잘 안 되잖아요. 그쵸. 보시면은 19위에 LG전자가 있죠. LG전자가 16조에서 17조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헬리오시티의 임대 물량 빼고 유통될 수 있는 물량을 전체 다 합치면 LG전자가 됩니다. 이 단일 단지 하나가 대한민국 16등 기업 LG전자와 비슷하다. 근데 이제 포레오는 아까 12,000세대라고 하셨나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그냥 넘겠는데요. 이건 세대수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포레온이 입주를 한다면 18조는 가뿐하게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LG전자도 포레온한테는 안 되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총 18조, 총 16조 바야흐로 대한민국의 1등, 2등이 대결하는 게임이에요. 오늘의 승자가 이제 왕자에 앉게 되는 거죠. 아, 형 감당할 수 있어요. 네, 먼저 단지 개요부터 살짝 보고 갈게요. 먼저 헬리오시티인데요. 앞서 나왔다시피 9,500세대에 2018년도에 준공이 되었고요. 용적률 285%, 건폐율 19%로 조금 이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제 포레온에서는 조금 밀리는. 혹시 건폐율이 뭐예요? 건폐율은 우리가 이제 대지 면적에서 건물이 지어진 면적 비율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총 주차 대수도 1.3대로서 조금 포레온에 비해서 부족한 면이 있어요. 다음은 포레온 볼게요. 포레온은 2025년 입주 예정이고 앞서 말한 것처럼 12,000세대, 용적률은 273%, 건폐율은 18%, 세대당 주차 대수는 1.48대예요. 이러한 개요로만 봤을 때는 포레온이 조금 더 앞서고 있죠. 그쵸. 네, 그러면 중요한 건 가격이죠. 사실 어디가 더 좋더라도 가격이 너무나 비싸면 사실 우리한테는 매력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헬리오 먼저 가격을 볼게요. 헬리오도 중간동 기준으로 가져왔는데요. 이 중간동이 좀 중요한 게 헬리오나 포레온 같은 경우에 단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좋은 동과 안 좋은 동의 가격 차이가 1, 2억씩은 나거든요. 진짜 워낙 크다 보니까 그 지하철까지 가는데도 한 10분 막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가까운 동은 지하철 2, 3분이고 멀은 동은 막 지하철 17분 이렇게 걸리거든요. 그래서 중간동 개념이 중요하다. 맞습니다. 그래서 같은 중간동 기준으로 비교를 해야 정확하고요. 일단 가격을 봤을 때 19억 후반대, 또 전세 가격도 9억 원 후반대로서 갭 가격이 현재 10억 원을 형성하고 있어요. 저건 근데 호가잖아요. 실제 거래가 저 금액에서 거래가 돼요. 실제로 실거래가도 현재 유사하게 찍히고 있습니다. 포레오는 아직 입주를 하지 않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조합원이었던 조합원 입주권들이 현재 거래가 가능한데요. 현재 18억 중반의 가격에 형성되어 있고 초기 투자금은 10억 원대 매물부터 12억 원대 매물까지 포진해 있습니다. 가격은 거의 비슷한데 헬리오시티가 조금 높은 수준이네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건 입주권 가격이기 때문에 막상 입주를 하고 나면 입주권 가격보다는 더 비쌀 거거든요. 이게 약간 느낌이 진짜 그 건투로 치면 헤비급의 약간 그 체급이 맞는 길이 붙는 느낌. 맞습니다. 정확한 표현이네요. 그래서 영철이 입장에서는 현금 10억 원을 가지고 포레온을 선택할 수도 있고 헬리오를 선택할 수도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러면 먼저 입지와 교통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먼저 이제 헬리오시티인데요. 헬리오시티가 이게 원래 무슨
갑자기 기억 그 옛날 아파트 가락 시형 아파트죠. 네 맞아요 가락 시형 아파트 재건축해서 만든 건데 이게 진짜 이 아파트는 그 송파역에서 제일 먼 아파트 단지 같은 한 20분 넘게 걸어야 되거든요 송파역까지. 맞습니다. 굉장히 멀고요. 또 가까운 동은 어떻죠? 가까운 동은 진짜 바로 앞에 있고 맞아요. 이거 너무 그 차이가 너무 심해요. 맞습니다.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8호선을 끼고 있지만 한쪽 사이드에만 끼고 있어서 나피디가 얘기한 대로 좀 편차가 크다라는 점이 있고요. 또 반대편에는 이제 탄천을 끼고 있는데 탄천이 생각보다 이제 공원으로서 정비가 많이 되어 있지 않아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죠, 탄천 같은 경우. 그리고 아래는 수산시장이 있어요. 저기가 술 마실 때 정말 좋습니다. 근데 이게 막상 저기 주거지로서 저런 곳이 가까이 있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약간 수산물 냄새도 나고 또 트럭도 조금 많이 다니는 편이고 맞아요. 확실히 저쪽은 트럭이 많이 다녀요. 그리고 조금 시끄러운 면도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런 게 조금은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잠실과 너무 가까운데 또 저희 송파대로가 길이 조금 막히죠. 네, 맞습니다. 저기는 항상 교통 정체가 좀 발생하는 곳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송파구라는 클래스가 있거든요. 맞죠? 잠실가도 정말 가깝고 조금 걸어가야 되지만 석촌호수까지도 좀 걸어서 다닐 수도 있다. 그리고 수도역도 사실 정말 가깝거든요. SRT. 네, 기차 탈 때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큰 장점이죠. 다음은 포레온으로 한번 가볼게요. 포레온은 아쉽게도 이제 차도 하나를 두고 이제 강동구예요. 아, 여기 송파구가 아니었어요? 올림픽 선수 기자촌 아파트까지가 이제 송파구이고 바로 이제 길을 건너면 이제 강동구 시작입니다. 강동구 하면 어때요? 강동구 하면 사실 이제 좋은 이거 벌써 나락 감지가 좋은 구이긴 하지만 이제 송파구에 비하면 좀 많이 아쉽다. 아, 맞습니다. 송파구에 비하면 확실히 아쉬운 면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포레온의 장점도 확실한데요. 5호선 둔촌동역이 있고 또 9호선 둔촌 오륜역이 있어요. 9호선 급행역은 아니지만 또 신논현까지 바로 연결돼 있잖아요. 9호선이. 그쵸. 서울에서 가장 파워풀한 노선이라고 할 수 있는 9호선을 끼고 있고 또 5호선도 끼고 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탄천에 비하면 토끼가 지금 뛰놀고 있는 올림픽 공원에 바로 갈 수 있다. 맞습니다. 올림픽 너무 좋죠.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약간 포레온이 좀 더 잠실이랑 좀 먼 게 아쉽긴 하지만 더 좋아 보이는데요? 맞습니다. 녹지, 공원 등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올림픽 공원을 가까이 있는 포레온을 더 선호하실 것 같아요. 또 지하철 중요시 하시는 분들, 사실 8호선, 서울에서 8호선 조금 약하거든요. 8호선이 뭐 경기도에 계신 분들이 이제 서울로 진입할 때 잠실에서 환승하는 경우는 많이 사용해도 우리가 서울 내부에서 이동할 때 8호선 탈 일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5호선, 9호선이 이제 저 중구 쪽 가기도 편하고 광화문도 가죠. 네, 광화문도 가고 9호선은 강남 쪽 가고 이러면 너무 밸런스가 약간 붕괴되는 느낌이 있는데 교통적인 측면을 봤을 땐 포레온이 확실한 우위다. 다만 이제 주민등록증 내밀었을 때 강동구네 강동구네 그 정도 차이가 좀 있는 거죠. 사실 이거 무시 못하는 차이거든요. 에이 그래도 저번에 그 송파구와 동대문구 차이보다는 그래도 송파구와 강동구는 그쵸. 송파구 그 친구들이 강동구라는 그래도 친구를 맺거든요. 아, 친구 맺어요? 네. 근데 나피는 친구 안 맺던데? 근데 이제 지난번에도 잠깐 이런 얘기를 했지만 우리가 송파 퀴즈란 얘기를 해도 이제 강동 퀴즈 뭐 이런 건 없거든요. 다음으로는 학군 그리고 교육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이거 제가 30년 토박이라서 아는데 이것도 포레온이 아마 이길 것 같은데. 오, 역시 30년 토박이 자신 있네요. 학군을 보기에 앞서서 이제 학원가를 한번 볼게요. 이제 송파의 학원들도 좋은 데가 굉장히 많지만 이제 보통은 이제 방이동 쪽이 좋은 데가 많아요. 학원. 맞아요. 네. 송파구의 주 메인 학원지는 이제 방이동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송파 사시지도 않는데 왜 이렇게 정확하게 아세요? 이 투자자들은 모든 걸 알고 있어요. 근데 헬리시티는 방이동까지 물론 충분히 갈 수 있지만 조금 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엘리트가 있는 이제 잠실동의 학원 단지들을 조금 이용하는 편이에요. 단지 잠실동과 방이동 학원가를 비교했을 때 방이동 학원가가 우위에 있다. 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헬리오시티의 학원가로만 비교해보면 헬리오시티의 학원가보다는 포레온의 학원가가 조금 더 우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이게 큰 우위는 아닌 게 어차피 포레온의 학생들도 방이동의 학원가까지 갈 때 버스를 아마 이용할 거기 때문에 버스 두 개 다 버스를 이용한다고 하면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다만 포레온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사실 저쪽 학원들은 다 학원 버스가 잘 돼 있어가지고 강동구까지도 다 돌거든요. 광진구도 다 돌고. 근데 이제 조금 더 헬리오가 우위에 있는 게 있어요. 일반적인 학생들 말고 이제 초상위권 학생들에 있어서는 이제 헬리오는 대치동 학원가가 라이딩이 가능하다. 그쵸. 저거 진짜 무시 못합니다. 네. 맞습니다. 무시 못해요. 대치동은 버스를 운영 안 하거든요. 역시 이건 나필이 송파구의 그 찐 30년 바이브가 나오네요. 왜냐면 저희 어머니 아버지도 맨날 주말에 저 대치동 라이딩을 시켜주셨거든요. 대치동 출신이에요.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는 학원 가기에는 포레온이 조금 더 우위이나 예외적으로 특상위권들은 대치동 학원가에 라이딩이 가능한 헬리오시티가 우위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만 내 아이가 좀 최상위권이다 라고 했을 때 조금 유의미가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자기 아들이 다 최상위 될 거라고 가정하고 키우는 거 아닌가요? 그쵸, 항상 꿈과 희망을 놓지 않습니다. 다음은 이제 학군 비교해 볼게요. 먼저 초등학교. 아, 초중고별로 다 비교 분석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오늘 좀 빡세게 준비했어요. 빡세게 준비하셨네. 자, 초등학교는 헬리오는 해누리초, 가락초가 있고 포레오는 이제 둔촌초와 위례초가 있는데요. 초등학교는 사실 중요한 포인트가 뭐죠? 와, 진짜 모르겠다. 초등학교는 이제 아파트 단지에서 길을 걸어서 가느냐 아니냐가 중요해요. 말하자면 초품화가 아니냐가 중요하죠. 이게 엘리트 단지들처럼 초등학교를 정말로 품어있지는 않지만 초등학교가 단지랑 붙어있기 때문에 이제 길을 건너지 않아요. 두 개 다. 두 개 다 길을 건너지 않습니다. 다만 포레오의 경우 일부 단절이 되어 있는 일부 단지들은 건널 수도 있다. 하지만 대부분 다 건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헬리오 같은 경우에는 해누리초, 가락초 모두 다 붙어있기 때문에 길을 건너지 않습니다. 부모 입장에서는 좀 더 마음이 편한 곳이 헬리오시티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두 개 다 건너지 않는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에서는 사실상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에 또 중학교 한번 보겠습니다. 중학교는 뭐가 중요할까요? 오, 진짜 모르겠다. 중학교는 학원? 중학교의 아웃풋은 결국에 특목고, 자사고 등을 얼마나 보내느냐가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전통적으로 둔촌주공의 동북중학교가 되게 잘 치는 중학교였어요. 아, 그쵸. 저희 때 하면 동북중 굉장히 알아줬죠. 알아주는 중학교였죠. 아, 지금 아닌가요? 근데 지금은 이제 둔촌주공이 다 이주를 했기 때문에 이주하기 전에 동북중학교가 좀 잘 치는 중학교였다. 반면에 헬리오의 해누리중은 어떻죠? 아마 역사가 짧을 것 같은데. 역사와 전통이 없는 학교죠. 아, 그쵸. 좀 신설 초중이다 보니까. 맞습니다. 다만 해누리중이 헬리오시티를 등에 업고 잠실을 이기고 있어요, 요즘에. 아찜 잠실 그 파크리오. 맞습니다. 그럼 학업 성취도 평가 자료를 갖고 왔는데요. 이것까지 봐야 돼요? 송파구의 2020년도 학업 성취도 평가인데 이제 송파구에서 2등을 하고 있어요. 정말 잘하고 있죠. 또 해누리 중학교가 자사고를 많이 보낸다고 해요. 중동고등학교를 많이 보낸다고 하고 중동고에서도 해누리 중학교에 직접 입학 설명회까지 올 만큼 또 두 학교가 밀접도가 높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과거에 동북중학교가 정말 잘하는 학교였는데 이제 포레온이 입주를 하게 된다면 과거의 명성을 많이 찾아올 것 같아요. 다만 현재 기준으로 해누리 중학교가 너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명성을 찾겠지만 해누리 중학교를 비트할 수 있는가, 이거는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고등학교를 볼게요. 사실 이제 최상위권 학생들은, 우리 나피디 같은 최상위권 학생들은 특목고에 진학을 하겠지만 또 저 같은 일반인들은 또 이제 일반 고등학교에 진학을 하거든요. 제 주변에 일반 고등학교로 많이 가는 곳들을 이제 갖고 왔는데 헬리오시티의 경우 배명고, 가락고, 잠실여고를 많이 가게 되고 포레오는 동북고, 보성고, 창동여고를 많이 가게 돼요. 아, 이거는 이제 송파 토박이로서 답이 너무 나와 있다. 답이 나와 있나요? 아니, 이거는 뭐 그 송파에 좀 많이 사신 분이라면 이거는 뭐 딱 보는 순간 무게감이 다르다. 그래서 어디죠? 이견의 여지 없이 포레온 쪽이라고. 맞습니다. 동북고랑 보성고가 이제 명문고죠. 명문고죠. 창동여고도 진짜 명문고예요. 네, 창동여고도 맞습니다. 잠실여고도 명문고긴 하지만 이제 배명고와 가락고가 무게감이 이제 동북고와 보성고보단 조금 밀리는 경향이 있는 거죠. 아, 네, 그쵸. 맞습니다. 포레온의 학군은 그러니까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와 학군지를 공유하기 때문에 파워풀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역사와 전통이 있는 둔촌주공과 올림픽 선수촌이 조금 더 무게감이 있었다. 그러면 약간 이런 그걸 해야겠다. 내 아이가 일단 초등학교는 일단 헬리오에서 일단 보내다가 공부를 좀 치는 것 같다. 중학교까지는 이제 헬리오에 있다가 학원 보내면서. 근데 얘가 외고를 못 간다. 그러면은 포레온으로 빨리 이동해야겠네. 아, 좋은 전략이에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떨까요? 학군 봤을 때 어때요? 뭐 그냥 제 생각에는 이제 초중은 엎치락 뒤치락 하는데 고등학교에서 너무 큰 차이가 나지 않아. 맞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도 학군은 확실히 포레온이 조금 더 우위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붙어남의 결론 신중하게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데. 잘 들어보세요. 포레온이 헬리오시티를 한동안 비트할 것이다. 아, 우리 채널 날아가면 어떡해요? 자, 포레온이 이제 입주를 해가지고 포레온이 무르익어서 저희 정점에 올라갔을 때는 저는 헬리오시티를 이긴다고 봐요. 입주장이 끝나고 3년, 4년, 5년 정도 있으면 이제 아파트가 이제 최고점에 다다르거든요. 그 시점에 되면은 포레온이 확실히 헬리오시티를 비트할 것 같아요. 이긴다. 이길 것 같습니다. 다른다까지는 모르겠고요. 판정승이다. 판정승이 될 것 같아요. 아, 저도 근데 지금 이렇게 보면서 느낀 거는 입지적인 면도 그렇고 학군적인 측면도 그렇고 그리고 공원 그 녹지적인 측면도 그렇고 이게 너무 포레온이 조금씩 다 이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다만 항상 이제 불변하는 것은 이 입지거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송파구의 헬리오시티가 입지가 조금 더 좋은 면이 있고, 또 추가적으로 수서역 역세권 개발 사업이라든지 삼성동, 그다음에 잠실 뭐 종합운동장 마이스 산업이라든지 뭐 탄천 정비라든지 또 굵직굵직한 이제 호재들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GTX-A가 또 수서역에 개통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헬리오가 밀리는 시점이 있겠지만 결국에 헬리오가 다시 왕자를 뺏어올 것 같아요. 아직 실현되진 않았지만 호재들이 좀 많이 쌓여있다. 맞습니다. 과거의 사례를 한번 볼게요. 과거에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 어땠어요? 파크리오 잡는다 이랬거든요. 아, 그랬어요? 예. 그런데 실제로 잡기도 했었어요. 파크리오를. 엎치락뒤치락 했지만 파크리오를 거의 뭐 비트했다라고 해서 가격이 뭐 거의 유사하게 같고 뭐 어떨 때는 더 실거래가가 높이 찍히기도 했죠. 그런데 요즘 추세는 확실히 파크리오랑 헬리오시티랑 비교했을 땐 파크리오 우위다 라고 다시 시장이 판단하고 있어요. 가격이 말해주겠네요. 맞습니다. 자, 이것처럼 둔촌주공이 입주해서 4년차, 5년차 피크를 찍었을 때 헬리오시티를 비트할 것 같아요. 다만 10년이 넘어가면 헬리오시티가 결국에 왕자를 다시 빼앗는다. 입지는 불변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초반에 이야기의 초반에 그 영철의 사례로 가서 아직 그 초등학교에 입학하지 않은 자녀가 있고 지금 아직도 30대 중반에 미래가 창창한 그런 입장에서는 어디를 사야지 맞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저는 헬리오시티를 권하겠습니다. 그 이유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미래 호재들이 가득하고 또 입지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헬리오가 이길 거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헬리오시티를 권하겠습니다. 오늘 주제가 굉장히 좀 민감한 주제지만 어쨌거나 이거는 붙더남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 너무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만약에 댓글에다가 뭐 반론 제기하시면 저희 붙더남이 친절하게 댓글을 달아주실 거니까 의견은 항상 환영합니다. 네, 의견 겸허히 받아들이겠고요. 그렇지만 이제 붙더남의 시각 곧 시작이 결 인터넷에서도 핫한 주제이고 둘 다 너무 좋은 아파트예요. 둘 다 너무 좋고 저도 둘 다 꼭 살아보고 싶고 또 소유하고 싶은 그런 아파트라는 점. 좀 나락 감지 센서가 발동이 돼서 좀 마무리 아름답게 끝내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사랑해요 헬리오. 사랑해요 프레온.